이슈 투데이. 네, 오늘 이슈 투데이에서는 저희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을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워싱턴입니다. 이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5월 9일 전승 기념일에 우크라이나 특별 군사작전의 승리를 일방적으로 선언할 가능성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네, 러시아가 나치 독일을 물리친 날이 이제 1945년 5월 9일인데요. 네. 이것을 이제 전승 기념일로 해서 매년 러시아 모스크바 붉은 광장에서 승리 퍼레이드를 펼쳐왔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 전승 기념일을 즈음해서 우크라이나 전쟁 군사작전이라고 이제 특별 군사작전이라고 부르고 있다는데요. 네. 우크라이나에서의 그 특별 군사작전의 일방적인 승리, 전황이 어떻게 돌아가든 말든 일방적인 승리 선언을 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아마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것이다라고 많은 그 관측통들이 있고 미국의 정보당국도 사실은 그런 그 평가를 예측을 해놓고 있습니다. 네. 그런 그 반증 증거들이 그 정황 증거들이 여러 가지가 나왔다 그러는데요. 말씀 드린 대로 이제 2월 24일 날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군의 플랜 A 첫 번째 목표는 수도 키이우를 2, 3일 안에 점령을 해서 승리 퍼레이드까지 갖는 것으로 그렇게 잡았던 모양입니다. 우크라이나 완전히 허수아비들만 있다고 보고 좀 깔보고 그랬다가 아주 된통당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키이우에 우크라이나 군을 비롯해서 우크라이나 국민들 정부까지 해서 상당히 이제 강력한 저항에 부딪혔는데요. 러시아군이 버리고 간 그 탱크나 장갑차 안에서 보면은 퍼레이드 유니폼, 그러니까 키이우를 점령하고 난 다음에 거기서 승리 퍼레이드를 가지려는 그런 복장까지 준비를 해왔다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플랜 A가 완전히 어그러진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이런 것을 볼 때 지금 플랜 B로 바꿔서 동부 지역의 그 돈바스 지역으로 지금 집중 공격을 하는 것을 바꾼 거 아니겠습니까? 네. 돈바스 지역이 왜 그러냐면 그 두 군데의 자치공화국이 있는데 이 지역은 이미 그 분리주의자들 친러 반군들이 8년간이나 싸워오면서 상당 부분을 장악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수도 키이우나 다른 곳보다는 훨씬 더 이제 점령하기가 좀 용이한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플랜 B로 이 돈바스 지역을 지금 집중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 가운데 돈바스와 크리미아 반도, 크림 반도는 2014년에 이미 점령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 두 지역을 연결한 전략적 요충지가 바로 마리우폴입니다. 네. 마리우폴이라는 그 항구 도시가 있기 때문에 여기를 지금 거의 점령 직전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마지막 우크라이나 군 병력들이 이제 몇 시간 남지 않았다라고 이제 본인들도 인정할 정도로 상당히 집중적인 공격을 받아서 거의 탈환을 점령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푸틴 대통령이 철강 공장에 대한 공격은 일단 또 중지시키는 그런 모양새를 취하고 있고 우크라이나는 이 지역에 있는 그런 병력들과 시민들이 대피할 수 있도록 또 평화협상, 공격 중단 협상을 지금 다시 재활을 하고 있는 그런 아주 급박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5월 9일까지면은 이제 앞으로 20일 동안이 그야말로 우크라이나 침공과 무차별 공격, 러시아의 이런 우크라이나 전쟁이 중대한 분수령을 맞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푸틴 대통령도 이것을 국면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전승 기념일을 계기로 해서 승리 선언을 하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특별 군사 작전에 이제 승리로 끝났다라고 이제 일방적으로 선언하고 이제 다른 협상 국면으로 바꾸려는 그런 제스처를 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5월 9일이라는 D-Day를 지금 서방에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러시아는 전쟁 승리 선언을 위해서 우크라이나의 동부 돈바스 지역에 대해서 최후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고 또 반면에 미국과 서방 지역에서도요 대규모 무기를 제공하면서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이 상황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건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뭐 우리 한국 전쟁에서도 볼 수 있듯이 50년 6월 25일에 전쟁이 시작돼서 53년 7월 27일에 휴전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 휴전을 앞두고 엄청난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그나마 이번에도 모든 전쟁이 대부분 그렇거든요. 네. 이 휴전이나 종전 이런 얘기가 나올 때 오히려 한치라도 더 차지하고 그렇죠. 또 더 유리한 그 협상 국면을 막기 위해서 협상 상황을 막기 위해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집니다. 네. 그래서 고스란히 곳곳이 파괴되고 민간인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20일이 어찌 보면 우크라이나인들에게는 그야말로 겪어보지 못한 악몽이 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는 것이고요. 러시아 푸틴 정권도 그렇고 미국과 영국 이런 그 서방도 여기서 또 밀리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도 말은 그렇게 5월 9일 뭐 전승 기념일에 이 승리를 선언하고 협상 국면으로 전환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도 실제로는 돈바스 지역에 수만 명을 증파를 했다고 합니다. 러시아가. 그리고 그다음에 지금 아주 파상 공세를 어떻게 보면 전열을 재정비해서 마지막 최후 공세를 퍼붓고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미국도 바로 엊그제 8억 달러의 추가 무기 제공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거 합치면 한 30억 달러치의 무기가 들어가는데 이번에는 옛날보다 더 고성능 무기를 집어넣게 됩니다. 155mm 곡사포 같은 것을 이제 제공을 하는데요. 155mm의 곡사포를 제공한다는 것은 원거리까지 공격을 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포병에게 상당한 그 능력을 확장시킬 수 있는 것이고 포탄 4만 발도 이번에 집어넣습니다. 그다음에 그 옛 소련제 헬기까지 미국이 아프간에서 활용했던 이게 적성국의 그 무기를 갖다가 이제 오히려 보유하고 있다가 우크라이나에게 지원하는 건데 왜냐하면은 여기 우크라이나도 소련제 무기나 그 전투기나 헬기 이것을 주로 조종을 해왔지 않겠습니까? 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것을 추정하는 것이고요. 이미 러시아제 전투기도 제공이 된 것으로 펜타곤은 밝히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이 직접 제공한 것이 아니라 얼마 전부터 얘기 나온 폴란드나 뭐 불가리아 등이 갖고 있던 이 미그 29 전투기 러시아제 전투기를 아마도 우크라이나에게 제공한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정말로 마지막 최후의 일전을 벌일 그런 그 전투가 앞으로 20일 사이에 또 벌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말은 뭐 종전, 휴전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도 가장 아주 위험하고 특히 그 민간인들에게는 그야말로 대재앙을 겪을 수 있는 또 자칫하다가는 또 확전까지 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이제 높아지는 그런 기간이 바로 이번부터 5월 9일 사이가 아니겠느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과연 5월 9일에 종전을 맞게 될지 어떻습니까? 뭐 오늘 그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가 그렇게 쉽게 되겠느냐 라면서 좀 회의적인 의문을 제기를 했는데요. 네. 그야말로 이제 푸틴이 지금 우크라이나의 제안에 대해서 또 답신을 어제 보냈습니다. 달리 말해서 이제 평화협상의 그 초안들을 이스탄불에서 했을 때 우크라이나 측에서 러시아에게 제시를 했고 이번에는 러시아가 그에 대한 답신을 우크라이나에게 어떻게 보면 좀 역제안이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제 우크라이나에게 공을 넘겼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답을 해야 될 차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야말로 이제 전쟁을 끝내고 평화 협상을 타결을 하려면은 지금 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요구한 것은 당연히 그 나토 가입을 영구적으로 포기하라.
그다음에 중립국화를 하라. 그러면은 뭐 이제 철군을 하고 전쟁을 끝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우크라이나에서는 그냥 그거를 받아줄 수가 없고 뭐를 얘기를 했냐면은 각국의 안보 보장을 좀 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 또 독일과 프랑스, 터키까지 이들 국가들이 그 우크라이나의 안전 보장을 한다면은 나토 가입 시도를 영국이 포기하겠다. 그다음에 중립국가도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되는데 이게 또 그렇게 휴전협상, 이제 종전협상, 평화협상을 하더라도 타결을 하더라도 그게 과연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겠거든요. 그다음에 오래 갈 수도 있는 데다가 우크라이나의 그 민간인 학살까지 당한 그런 그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어떻게 협상을 벌여서 또 이렇게 타결까지 지을 수 있겠느냐. 상당히 그 쉽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 우크라이나 정부로부터도 푸틴의 요구는 그냥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크림반도와 그 마리오폴 또 돈바스 지역 같은 경우도 두 군데에 이 자치공화국이 있는데 한 군데의 자치공화국은 반군 측에 친러 반군 쪽에서 91%를 장악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돈네스크라는 또 자치공화국 한 절반밖에는 지금 장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곳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해서 지금 장악한 다음 마리오폴까지 장악해서 세 군데를 연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그 지역에는 이제 돈바스 지역에는 러시아계 또 러시아어를 쓰는 그런 친러 사람들이 많이 거주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크림반도처럼 마찬가지로 주민 투표를 실시할 겁니다. 그러면은 그 우크라이나에서 떨어져서 러시아에 조인하는 그런 지지표가 많이 나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난번 크림반도식으로 푸틴 대통령이 이 지역의 그 어떻게 보면 독립 선언, 즉 그 러시아 쪽으로 붙는 데는 것을 또 인정해주는 것을 해갖고 점령을 하는 그런 상황을 그 만들어갈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마리오폴까지 해야만 이 세 군데를 연결하는 그렇게 푸틴의 계획이 그런 것 같은데 이것을 그대로 또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우크라이나 정부 같은 경우는 자신들이 이것을 수용했다고 하면은 아마 정권을 내줘야 될 겁니다. 네. 왜냐하면은 마리오폴 같은 데는 사실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그 맥없이 그냥 내줄 수도 없고 결사항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과연 그 평화협상이 또 종전협상이 그 제대로 되겠느냐라고 회의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또 미국과 영국과 같은 그 서방 세계에서도 푸틴을 끌려가면서 이 현재까지 학살행위 또 인종청소 전쟁 범죄라고까지 지금 비판을 했는데 이것을 허용하게 된다면은 상당히 전쟁 끝날 수는 있겠지만은 문제가 또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다음에 푸틴이 라트비아를 비롯한 발트 삼국이나 또는 옛 공산권들을 동구권 국가들을 공격할 때는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심지어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때는 그럼 미국과 영국과 같은 서방 세계가 대만 보호에 나설 것이냐. 심지어는 우리 한반도 북한이 이제 공격했을 때 과연 그 미국이 한미동맹을 이유로 그 방어에 나설 것인지 여러 가지로 지금 미국의 그 지도력도 또 미국의 파워도 의심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말처럼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거로서 볼 때 아직은 회의적인데요. 그래도 양쪽이 서로가 또 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것도 위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은 그래도 뭔가 이제 돌파구를 찾으려 애는 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아침에 뭐 8억 달러의 추가 지원을 또 발표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끝날 것 같지가 않은데 말입니다. 네. 그렇죠. 아무래도 뭐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보도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미 장기 전략으로 해서 이게 좀 그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상당히 그 딜레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직접 우크라이나에 들어가서 싸우지는 못하고 또 확전도 막으면서 푸틴을 막아내야 되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 경제봉쇄 카드로만 하다 보니까 뭐 경제봉쇄 카드도
러시아에게는 뭐 장기적으로 좀 타격이 가더라도 지금 현재로 자급자족 체제에서 그냥 네, 버틸 네. 수 있는 데다가 오히려 미국을 비롯한 서방에서 피해를 입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게 쉽지는 않은 그런 싸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워싱턴 한면색 특파원이었습니다.